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간첩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북한 지령문 90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북한의 지령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큰 사건이 있을 때 하달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망 자료를 입수하라거나 군사기지의 배치도를 수집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촛불 시위, 노동자 결의대회, 노조별 집회 및 시위 행진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국내 최대 노동단체란 양의 탈을 쓰고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북한의 수족으로 정치투쟁에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북한 간첩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반정부적 투쟁을 일삼던 국내 최대 노동단체가 그 소굴이었다는 것에 국민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북한은 이처럼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인해 우리는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원상복구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간첩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단체 간부들이 북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간첩 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구속된 간첩단 4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북한 지령문 총 90건과 이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보고한 문건 24건도 적발되었는데 북한은 한국에 정치 이슈가 있거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을 하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태원 사고 때 북한에서 보낸 지령문에는 정부 관계자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같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호들을 전면에 내걸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받아 이 구호들이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번에 적발된 민노총 간부 간첩단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의 송전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 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LNG 저장 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 수집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가 북한에 전달되었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 불법적인 건설 현장 폭력 행위를 펼친 세력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을 지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이런 정부의 법질서 확립 노력을 노조 탄압, 공안머리로 폄훼하며 대통령 퇴진 등의 정치 구호만 남발했는데 알고 보니 북한의 정치투쟁 지령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노총이 과연 순수한 노동단체인지 노조를 빙자한 친북 반정부 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민노총 세력의 반국가적 이적 행위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민노총은 전직 간부 3명이 구속 기소된 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노총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뻔뻔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민노총 내 친북, 종북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에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의 막말을 퍼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민노총의 행태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5조 8천억 원에 달하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과 물류 유통이 멈춰버렸던 여파가 지금까지 여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각종 불법행위, 친북, 종북행위가 만연한 집단으로 변질된 것에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 폭동, 탄핵, 조국 사태 등 민노총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 때마다 또 이번 간첩단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과 같은 내용의 선동,
선전 문구가 등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현장에 민주당이 함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법 위에 있는 민노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노총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굴종의 대북 정책을 펼치는 동안 군과 검찰의 대북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시키면서 간첩이 이 땅에 득실되는 토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북한이 민노총을 정치투쟁에 동원하여 대남 공작을 펴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향후 수사에서 민노총과 북한과의 연결을 보여줄 추가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까지 근거된 간첩 조직은 빙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된 민주노총의 행태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막무가내식 행태를 키워온 책임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나라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방위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네이버가 실검 시즌2를 준비해서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껍데기만 바꾼 네이버 실검 시즌2, 조국 힘내세요 실검 1위 여론조작은 벌써 잊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와 다를 바가 없는 껍데기만 바꿔서 핫 이슈를 알리는 트렌드 토픽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과거 여론 조작으로 문제가 되었던 실시간 검색어의 그 부활이고 사실상 실검 시즌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당시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친민주당 세력들이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 조작할 검색어와 검색 시간을 정해서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령을 내리자마자 글과 기사가 생산되고 검색량이 폭증해서 조국 힘내세요가 1위로 올랐습니다. 또 보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실검도 계속 퍼뜨려서 여론 조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그 국회에서 2018년과 19년 사이에 제가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여러 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또 다른 분도 신문진흥법,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 등 8개 법안을 우리 당에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위에 네이버는 실검 폐지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국회의 수없는 질타에 의해서 그게 순응하는 척 실검 폐지를 진행하다가 이제 더 교묘한 실검 시즌2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스트 진행 중이라 하지만은 여론 조작에 악용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AI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한들 민주당 세력들이 작정하고 조작하고 달라들면 어뷰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실검이 아니라 쇼핑 등 각종 영역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이재명 힘내세요도 1위, 김남국은 제가 없어요도 1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세력들이 실검을 조작할수록 네이버 포털의 수익은 증가하기 때문에 방관했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김경수가 매크로로 선거를 조작해서 대선을 이겼던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은커녕 회피로 일관했던 반윤리적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은 그나물의 그 밥인 서비스로 트래픽 장사를 또 하려 하지 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 배열 알고리즘과 재평이 관련한 우리 당의 지적에 즉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노희 간사 임자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간에 무너져서 허망한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과 뭐냐 하고 검색창에 쳐보면은 517쪽짜리의 성과 자료집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난방비 폭탄, 통계 조작 의혹, 나랏빚 급증,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 이제 전세 사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이 책임론입니다. 책임론.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부분들은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 때문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저는 한노위 간사라서 그 보해체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그 보해체에 매몰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물그릇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동안 4대강 반대론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다수로 차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다가 수질평가 지표로 부적절하다는 COD를 근거로 그냥 보해체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더 악화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뒤로 살짝 숨기고 아예 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막 해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게 되면 오히려 보건설 후 10년 전과 보건설 후 10년 이후에 수질 측정을 해보니까 오히려 보설치 이후에 수질이 대부분 좋아졌다라는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뭄 홍수 대응에도 이 치수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가 수질 관리, 그다음에 수량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그릇 시험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게 얘기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